안녕하세요, 셀프세차 1인 크리에이터 액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2달 전에 듀얼 액션 무선 폴리셔를 가지고 폴리싱 입문자분들을 위한 가이드를 제가 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미처 이제 초반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게 이 클레이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카프로의 폴리쉐이브 블럭입니다. 기초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펀지와 클레이 면이죠. 파지가 참 쉬워요. 제가 어떻게 작업하는지 알려드릴 테고, 이 제품은 제 스마트 스토어 15mm 굿즈마켓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기온코치 Q2M 클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헤비 디테일링 클레이라고 되어 있죠. 제일 강한 녀석입니다. 이거 도대체 지금 왜 꺼냈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도장면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행위를 한 번씩 합니다. 그렇게 되면 꺼끌꺼끌하게 꼭 맛소금 뿌려진 것처럼 바닥에 맛소금이 샥 뿌려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표면이 엄청 오돌토돌하겠죠. 그러면 폴리싱 작업을 해야 되는데 왕 하면서 이 폴리셔, 그러니까 광택기가 쫙 돌아가게 되면 이것들이 알게 모르게 패드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패드에 붙은 그것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도리어 나는 폴리셔를 통해서 잔음집 이런 것도 없애고 깊은 흠집, 스크래치 이런 것들을 없애고 싶어서 폴리셔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건데, 도장면에 있던 그 흡착되어 있던 이물질들이 미트워시나 카샴푸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빼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 패드에 그것들이 계속 붙어 있다 보면 이 도장면에 데미지가 가겠죠. 그러면 나는 광택 작업을 했지만 나중에 그 자국들이 남아서 도리어 더 상처가 나 있는, 흠집이 나 있는 그 상황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니 쪽에서 특히나 이제 많은 고착된 것들이 보입니다. 도장면에 박혀 있거나 진짜 그냥 묻어서, 혹은 그 위에서 산화가 일어나서 박혀버린 그런 것들. 우리가 흔히 쓰는 철분 제거제라는 케미컬로 아무리 뽑아내려고 해도 안 뽑아집니다. 녹을 환원해서 녹을 없애주는 제품이지 박혀있는 철분들을 빼낼 수는 없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없앨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죠. 물리적으로 빼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레이드에 따른 말랑말랑함이 있습니다. 클레이들도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하드라고 돼 있죠. 헤비 디테일링 클레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하드입니다. 하드. 단단함의 차이로 인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온 클레이는 3단계입니다. 강한 거죠. 그리고 1단계가 제일 약한 거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들고 있는 카프로 폴리쉐이드 클레이 블럭, 이 녀석은 어느 정도 되냐, 요게 제가 지금 쓰고 있던 그 다이나 코리아의 클레이미트 3.0이랑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데일리로 써도 부담이 없는, 하지만 관리를 좀 잘못하게 되면 이걸로 하나만 쓰게 되니까 좀 불안함이 아무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보여드리고, 클레이 루브라는 윤활제를 또 도포를 해야 됩니다. 카샴푸 미트워시가 끝났다는 가정하에 버킷 물 버리기 좀 아까워서 준비를 해놨는데, 요렇게 되죠. 힘을 안 주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는 부드럽죠. 당연히 부드럽죠. 윤활력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이런데 이런 곳을 보시면 물기가 없죠. 물기가 없는 곳에다가 비비게 되면 뻑뻑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데미지가 가겠죠. 그 일반적인 그냥 미트 패드들 있잖아요. 여기다가 비빕니다. 그러면 클레이 블럭에 있던 잔여 오염물들이 그나마 다 씻겨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버킷에 이제 요거로 담궈가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게 좀 불안해 하면, 여기 지금 아까 담아놨던 건데 이것도 이제 용액이거든요. 이렇게 분사하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제품을 써야 되나요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카샴푸 계열이면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것들은 다 윤활력이 있잖아요. 미비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데 윤활력이 좋은 그런 카샴푸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 보통은 중성 계열 이런 게 괜찮습니다. 요 정도 지금 면적 있죠. 삭삭삭삭삭 힘 안 주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이제 손바닥으로 싹 만졌을 때 트리 장갑을 무조건 끼시고 살 만져봅니다. 여기 조금 있네요. 그러면 살짝 반복 작업. 없어졌어요. 네, 바로 없어집니다. 그 오돌토돌한 것들이. 지금 전처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폴리싱 하기 전에 전처리. 이거를 어떻게 눈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차후에 이제 따로 한번 정말 미세 그 현미경 샷을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물로 싹 헹궈줍니다. 지나간 부분이 진수로 다 변했죠. 이 말이 뭐냐면 요게 잘못하면
약한 코팅들, 뭐 진짜 약한 무락스, 뭐 킥 디테일러부터 해서 이런 것들은 이런 클레이 블럭이 지나가고 왔다 갔다 반복 작업하다 보면 물리적으로 뭔가 없애는 거기 때문에 철분 덩어리, 뭐 자잘한 그런 거 말고도 표면에 있는 오염물들을 깨끗하게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오염물들을 다 흡착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미트를 왜 씁니까? 표면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세한 오염물들, 뭐 분진이라든지 먼지, 여러 가지 다양한 오염물들을 깨끗하게 이제 헹구고 그립가드에 또 헹궈서 깨끗한 상태로 또 이제 또 작업을 하고,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클레이 블럭을 비벼서 이제 헹궈 주는 거죠. 깨끗한 상태로 리셋시키고 또 계속 부위별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부분 좀 넓게 이제 가다 보면 차량 한 대가 좀 끝납니다. 침식이 안 되는 그런 워터 스판류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건식 페인트 클렌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인트 클렌저는 약품으로서 겉에 있는 오염물들, 미세한 그 가루들을 이용해서 같이 이렇게 제거하는 거고, 클레이 블럭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진짜 그냥 물리적으로 빼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새 것과 쓰던 것의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썼던 거는 새 거예요. 여기 딱 보시면 뭔가 그 파져 있는 홈의 높이, 그러니까 우리 꼭 타이어 트레드처럼 이 새 것이 더 빵빵하고 선명하고 그렇습니다. 패턴도 좀 이제 선명하지가 않고, 맞죠? 그리고 옆에서 보면 또 두께도 달라요. 이게 뭐냐면 이 녀석도 어느 정도 이제 물리적으로 갈려나가면서 오염물을 또 같이 제거를 해줘요. 이렇게 좀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꼭 우리가 스포츠 타이어 말랑말랑한 거 써서 뭐 한 10,000km 되면 바꿔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정말 많이 쓰면 바꿔주는 게 맞죠. 저는 사실 이런 미트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올이 좀 짧고 이런 것들 보이시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된다 하면 이렇게 미리 좀 적셔주고 밑으로 물을 흡수시켜서 쫙 뿌려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슬슬슬슬 작업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기초적인 오염물은 다 제거가 되는 거다. 클레이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봉투에 딱 싸져 있어요. 밀봉돼서, 맞죠? 이 이유가 뭐냐면 이 녀석이 마르면 안 돼요. 막 어디 햇빛에 노출되거나 건조한 환경에 막 노출이 돼서 진짜 마르면 안 돼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 어렸을 때 우리 문방구에서 파는 그 클레이 있죠. 색색깔 막 파는 그 클레이들 막 접어서 뭔가 섞어서 만들잖아요. 딱 그 제형입니다. 그래서 요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칼이 있어야 돼요. 요거를 쓸 만큼만 딱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얼마나 잘라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시는데 딱 요 3분의 2 정도 딱 자릅니다. 그럼 딱 벌어지죠. 지금 제가 촬영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 들고 가는 건데 딱 이렇게 잘라요. 요거 자른 거는 또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통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담아둡니다. 네. 그러면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최대한 뭔가 공기 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게, 그 다음에 오염물이 들어가지 않게 이제 도와주는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벗겨요. 지금 이렇게 하면 딱 나오죠. 네, 요거 버리면 됩니다. 요게 이제 얼마나 땅땅하냐 아니면 말랑말랑하냐 그 차이에 이제 그레이드가 갈리는 거예요. 하드로 가면 갈수록 땅땅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용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면, 네, 이렇게 쭈릅니다. 이해하셨죠? 접어요. 또. 그리고 또 접어요. 반복해줘요. 우리 차량놀이 하듯이 쭉 늘려주고 또 이렇게 섞어주는 거죠. 힘은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클레이 블럭을 초보자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요건 또 장점이 있어요. 좀 찝찝함이 좀 덜하죠. 새 거잖아요. 쓰고 이제 버리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최대한 늘려서 넓게 좀 펴줍니다.
손바닥에 딱 올릴 수 있게. 이 정도면 딱 됐어요. 그래서 손에 막 찍찍 달라붙죠. 그럼 얘도 윤활제가 있어야 되겠죠. 클레이 루브 사용해서 쫙쫙쫙 뿌리고 이 녀석을 이렇게 살짝 이제 모양을 잡아가지고 바지하기 쉽게 슬슬슬슬.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스냅으로 이렇게 나가는 분도 있고 사용 방법은 다양한데 저는 보통은 이제 왔다 갔다 하거나 한쪽 방향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요 면으로 계속 해야 되냐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막 검정색 점들이 다 붙어 있어요. 막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 또 접어요. 접고 쭉 살짝 늘려줍니다. 그럼 또 새 면이잖아요. 그럼 요걸로 또 작업하는 거예요. 그 옆에 면을 이렇게. 그리고 보통은 이제 클레이 루브를 쓰시게 되면 중성 계열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칼리 계열 이런 걸 또 잘못 쓰면 이 클레이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또 접어요. 그렇게 해서 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썼던 거 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옆에 또 보관합니다. 이렇게 끝이에요. 클레이 블럭과 일반적인 그냥 정통 클레이 작업 방식이 다르죠. 이거는 계속 접어서 세면을 만들고, 우리가 새 타올을 접고 뒤집고 접고 뒤집고 하는 원리랑 똑같다 보면 돼요.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클레이 블럭 같은 경우는 카샴푸와 함께 쓰는 워시용 미트 방식이랑 똑같죠. 그래서 비교해 보시고 어떤 게 더 편한지는 각자 하기 나름이에요. 클레이 같은 경우는 국소부위 할 때는 좋아요. 왜냐면 계속 접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이게 한 바퀴 돌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접고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또 새로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클레이 블럭이 저한테는 조금 더 손쉽게 다가온다. 조금 버리고, 그 물이 너무 많으면 손 들어가기 좀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이 표면에다가 비벼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염물이 그래도 좀 단단하게 박힌 것들은 또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또 실제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 틈들에 걸려가지고 이 클레이 블럭에 붙어있던 오염물들이 탈락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물과 함께 헹굴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미트, 그립카드에 헹구듯이 오염물을 좀 제거하면서 안전하게, 그래도 뭐 스크래치가 정말 미세하게 날 수도 있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좀 작은 팁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12V 뭐 이제 다음 편으로 제가 이제 또 준비를 하겠지만 그런 가성비적인 측면을 가진 제품들하고 함께 사용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해보시면 좀 조합이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보관하실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안에 지금 젖어서 못 넣는데 이렇게 요 면을 딱 넣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밀봉해 놓고 메마르지 않게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겨울이나 이런 데 작업할 때는 만약에 나는 온수가 좀 있다 하면은 이런 것들이 보면 고무 재질이 또 온수 이런 거가 닿으면 조금 더 연질화되죠. 그러면 오염물이 탈락하기 더 쉬울 거예요. 오염물이 이렇게 차가운 물에 하는 것보다 뜨거운 물에 하는 게 조금 더 오염물 뱉어내는데 더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더 안전한 꺼끌꺼끌한 거 없는 얼굴인데 여드름 없는 얼굴이 되는 거죠. 깨끗한 얼굴이 되는 거예요. 물광 피부.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씩 하고 있으셔야 이제는 할 줄 알아야 조금 더 맑은 광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그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자잘하게 또 난반사를 일으키게 되고, 코팅을 먹였는데 도장면에 잘 코팅이 안 먹히는 그런 느낌도 받거든. 내가 건식 페인트 클렌저를 기계로 이제 작업을 하고 싶은데 찝찝해서 또 못 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기초적으로 이 작업은 최우선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그 건식 페인트 클렌저 편 같이 함께 해서 만약에 연동을 해보신다면 요거 작업 먼저 하시고 그 건식 페인트 클렌저 기계를 이용해서 좀 연습하시면서 친해지고, 그리고 이 작업은 사실 셀프 세차장에서도 할 수도 있어요. 붐비는 시간대는 피해주세요. 세차장 사장님께 민폐니까 웬만하면 이런 작업은 시간제 게러지 이런 곳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표면이 좀 마르지 않게 유지를 해가면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돌다 보면 분명히 세정제들이 메마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중성으로 작업을 하세요 하는 거예요. 알칼리나 산성이 굳어버리면 나중에 또 이게 얼룩이 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세정제가 표면에 막 들러붙어서 막 얼룩이 지고 얼룩덜룩해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도장면이나 파츠들의 안전한 중성을 이용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까 이제 바로 여기 안 헹구고 바로 넘어갔잖아요. 제가 이제 물기를 닦았는데 보시면 수월이 확 생겨져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요게 이제 하드로 하면 이렇게 돼요. 그 하드한 재질의 클레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소프트한 걸로 하면 이런 게 안 생깁니다. 데일리용으로 나온 것들은 여러분들 하드 클레이 쓰지 마시고, 그런 거는 진짜 하드한 오염물들, 타르가 미친 듯이 붙어 있다든지, 뭔가 진짜 제가 보건 세차하는 그 영상들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측면에 미친 듯하게 붙어 있는 그런 것들, 한 2~3시간씩 해야 되는 그런 오염물이 있지 않은 이상은 하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카프로 폴리쉐이브 클레이 블럭 정도면 충분히 일반적인 초보 오너들도 쓰고도 남을 그런 작업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클레이라는 그런 세계의 부드러운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기 위한 그 세계에 입문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 먹고.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원하는 차량 타고 캐시백을 받아보세요. 사고는 복잡하지만 대체는 간단해요. 간단하게 정보를 입력하고 버튼 하나면 복잡한 과정 없이 끝! 이용할수록 쌓이는 캐시까지. 지금 바로 오토스테이를 다운받아보세요.